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장 분석 자료들 이거 가지고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정말 뜨겁죠? 네, 맞아요. 그 AI 열풍 덕분에 뭐 연일 최고치다 이런 소식 들리잖아요. 모건 스탠리의 셰리 폴은 뭐 56번이나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고요. 네, 기록적이긴 하죠. 근데 동시에 언제 조정해 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불안감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엔 또 중요한 물가 지표들, 그러니까 그 PPI하고 CSPI 발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릴지 어떨지 아직 좀 불확실하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에버커의 줄리안 엠마누엘은 AI가 이제 진짜 돈 버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네, 그런 시각도 있고요. 쉐리폴은 또 매그니피선트 7 너머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게 핵심 정보랑 전략들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에버코어, 모건 스탠리 분석이랑 CNBC 채권 시장 진단까지 딱 필요한 정보만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먼저 그 AI 주도 랠리 얘기부터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리 폴은 뭐 기록적인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네. 줄리안 엠마누엘은 이제 AI가 단순 유행어를 넘어서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는지 그걸 증명해야 할 때라고 딱 지적했어요. 맞아요. 그저 비용 절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좀 더 냉정한 시각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엠마누엘은 그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AI 주도 시장에서도 단기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처럼요. 네, 특히 뭐 9월, 10월은 변수가 많잖아요. 내일 나올 고용지표 수정치라던가 이번 주 PPI, CPI 같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또 관세 관련 결정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많아서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웬마누엘하고 폴 둘 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AI 관련주를 골라야 할까요? 엠마누엘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그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AI를 써서 매출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업들. 구체적인 계획이요? 네. 둘째는 지난 한 5년 정도 주가 흐름 봤을 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은 기업. 합리적인 가격. 그렇죠. 셋째는 시장이 좀 불안정한데도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군요. 네, 사실 뭐 S&P 500 같은 지수 자체가 이미 AI 관련 기업 비중이 높아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 PPI와 CPI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CNBC에서 릭 산텔리가 채권 시장 분석한 걸 보면 최근 고용 지표들 있잖아요. 뭐 졸츠나 ADP 민간 고용, 8월 고용 보고서 같은 거요. 네, 좀 약하게 나왔죠. 네, 그게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특히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와, 3년 만에요? 그럼 이게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연준이 고용 시장은 좀 식어가는 것 같은데 물가는 아직 높고 이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산텔리 분석에 따르면 연준도 고용 둔화는 알지만 뭐 오스탄골시비 같은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걱정이 크다는 거죠.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네. 근데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곧 금리 인하 시작하겠는데 하고 꽤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벌써 기대를. 그렇죠. 바로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엠마누엘이 단기 조정을 예상하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자, 한편 쉐리 폴은 기존의 그 빅테크 중심, 소위
매그니피선트 7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투자 테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들을 봐야 할까요? 폴은 4가지 핵심 테마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탈세계화예요. 탈세계화요? 네,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방위산업, 일반 산업재, 소재, 그리고 관련 기술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둘째는 역시 AI 혁명인데 여긴 뭐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에 주목하고요. 네. 셋째는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음. 이게 현실화되면 금융주에 좋고 M&A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규제 완화. 마지막 넷째는 장수, 롱제비티 테마인데요. 고령화 사회랑 관련된 바이오테크나 주택 관련 산업에 기회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수 테마라? 신선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테마들은 뭐 관세 같은 정치적 변수랑은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순 있어도 뭐 장수 연누그를 막진 못하잖아요. 하하, 그렇죠.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좀 걱정될 때 엠마누엘이 제안한 대비책, 그러니까 헤징 전략도 있었죠? 네, 맞아요. 이건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조정이 왔을 때 당황해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가격에 더 살 기회로 삼으려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헤징인데요. 엠마누엘은 예를 들어서 주가 하락 위험을 막아주는 풋옵션, 뭐 일종의 보험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트리플 다운사이드 풋라고 했죠. 아, 풋옵션? 네. 또는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익 증가세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저평가된 주식으로 옮겨놓는 전략도 제안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으로요? 네. 기술주 중에서도 찾아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장 전체가 좀 비쌀 때는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AI와 기술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은 분명한데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라는 파도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을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AI를 단순히 뭐 비용 줄이는 데 쓰는 걸 넘어서 매출을 어떻게 늘릴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매출 창출.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 기업 말고 어떤 다른 산업 분야에서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기업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